이재명 뉴스 좀 볼까요? 성남FC가 이재명 후원의 개설 당시 직원들에게 납부하라고 카톡을 보냈다. 성남FC 측이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이 후원회가 개설된 당일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를 요구했다. 이거 뭐야? 이거 제3자 뇌물 아니야 이거? 이거 약간 좀 그런데 이거. 성남FC 사건 공소장을 보니까 박모전 성남FC 사무국장이 이재명이 경선 후보로 등록됐을 때 후원금 납부 방법이 표시된 이재명 홈페이지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하였다.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후원 건수와 후원 금액을 보고하게 하였다. 팀원들에게 후원금을 납부토록 지시하라라는 주문도 했다고 한다. 직원 12명은 총 135만 원을 이재명 후원 계좌로 납부했다. 직원들을 경선에 동원한 정황도 공소장에 적혔다. 이재명에게 투표할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을 지시하고 명단까지 받았다. 진짜 얘네들 막 나가는구만 정말. 결국 제3자 뇌물 등으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지금 이게 이재명의 지금 이 관련된 범죄 행위들을 보면은 이재명이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자꾸 포착이 돼요. 결국에는 이재명의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지. 대장동의 경우도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선거 자금에 썼다든지 뭐 이런 의혹이 있고, 좀 저런 FC도 결국에는 FC를 왜 밀어줬냐? 이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명 개인의 그 시장의 어떤 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짬짬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FC를 좀 이렇게 해주면은 거기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또 돈도 올리고 뭐 이렇게 표를,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거는 그 지들이 뭐 우리 쪽 욕할 때 뭐 박정희 대통령 뭐 체육관이 어쩌니 뭐 이승만 대통령 뭐 선거가 부정이 어쩌냐는데 그런 얘기를 할 입장이 아니다. 니들이야말로 지금 이런 걸 보면 이런 게 바로 부정선거고 이런 게 바로 이게 부패선거 아닙니까? 이런 반민주적인 행태가 벌어졌으면 내부에서, 아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직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직원들한테 이렇게 강요를 해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당원 가입을 시키고 돈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정당한테 어떤 후보한테 이렇게 갖다 바칠 수가 있냐라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얘네들이 뭐만 하면은 그냥 노동자의 인권이 어쩌니, 노동자의 권리가 어쩌니, 우리 노동자 얼마나 슬픈데 왜 우리 노동자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냐? 노동자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고 69시간제를 왜 내냐? 노동자 현실을 제대로 알기라는 거냐? 이러고 그렇게 노동자 발휘하던 놈들이 지들이 표 뜯어먹고 지들이 후원금 거둘 때는 노동자들 있는 대로 짓밟고 있는 대로 강요를 하고 해가지고는 당원에 가입을 시키고 돈을 뜯어먹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거냐 이 말이옵시다. 이런 놈들이 무슨 노동자를 위해서 권리가 어쩌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어딨냐 이거예요. 실제로 지들의 선거, 지들의 정치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를 갖다가 있는 대로 짓밟고 강요하고 사상까지 그냥 거기다 돈까지 뜯어먹는 이런 나쁜 짓을 해놓고 자기네들이 무슨 민주라는 말을 쓸 수가 있냐 이거야. 지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민주가 아니라 만주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민주당 내에서 이런 노동자를 이런 식으로 괴롭혀가지고 쥐어짜가지고 노동자 인권과 권리를 무시하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도 참 조용한 거 보소. 이래서 민주당은 안 되는 거야. 이래서 아무리 뭐 우파 쪽에 문제가 많다지만 민주당을 찍을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명분이 있어 이래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뺄 수 없는 내용이 바로 그 불체포 특권을 누렸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궁색하게 말이야 정치인이 비겁하게 그런 특권을 누리려고 했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저께 이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이 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는데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이재명이 다시 한번 소환이 되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근데 이 내용이 재밌어. 판사가 얘는 부인하던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에 구속 필요가 없다. 피해의자가 법원 신문에 출석해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을 했다.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저 정도 됐으면은 한 번은 국민의힘에서도 좀 내용이 나와야 돼요. 저 정도면은 당에서 탈당을 시켜야 돼 지금. 왜냐면 범행을 자백을 했잖아. 그런데도 윤리위원회도 안 열리고 아무런 징계도 안 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재명을 까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야.
저런 정도가 나왔으면은 바로 탈당을 시키고 하영재 의원도 스스로 탈당을 해야 돼요. 나가야 돼. 뭐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솔직히 요즘 시대면은 의원직도 내려놔야 돼. 근데 참 이 아직 저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면은 국민의힘이 참 못 싸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 저런 하영재 의원 한 명 날림으로써 이재명을 더 압박을 할 수가 있고 적어도 국민의힘이 더 우월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윤리위가 도망가 버리고 지금 빤스런 했겠다. 뭐 당내에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범행을 자백했다는 일이 있는데도 그냥 꿀먹은 버거니 마냥 국민에서 멍하니 먼 산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비정상적인 거야 지금. 이게 국민의힘의 윤리 도덕성이 진짜로 이거 많이 떨어졌다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거든. 이러면 안 된다고. 언제는 뭐 의혹만 가지고도 애를 날렸는데 지금 범행을 자백한 사람 앞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를 누가 정상적으로 보겠냔 말이야. 날려야 이재명을 깔 명분이 있잖아. 참 이거 보면 정치 더럽게 못하겠다. 결국 이게 이제 이재명한테 불똥이 튑니다. 하영재 영장 기각에 야당이 동의하면서 아유 그냥 차라리 실질 심사 받지. 이재명 리스크에 설 수 있었는데 불체포 특권에 기댈 게 아니라 무죄가 확실하다면 영장 심사를 통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기 때문이다. 이건 뭐 우리가 다 했던 내용이죠. 이재명이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판사를 납득시켰으면 될 거를 이래 이제서야 나오냐. 물론 이제 그 둘이 좀 다르긴 다른 점이 뭐냐면 그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범행을 인정을 했어. 그러니까 범행을 자기가 인정을 하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증거 인멸을 할 의미도 없고 뭐 도주할 의료도 없다 이거야. 이 두 가지가 돼야 구속이 되는데 범행 인정해 이러니까 그래 그럼 뭐 알았어 이러고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사가 판결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여기서 보면은 자기 혐의를 인정했다면 이미 재판 가서 이 구속 실질 영장 실질심사에서 자기가 얘기한 것조차도 이제 그 실질 재판에서는 자기한테 불리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다른 증거라서 증거인멸의 의미가 없어진 거야. 사실은 지금 하영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뭐 저 내용이 내가 내용을 보니까 무슨 아무리 세게 받아도 5년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 액수 자체가 정치인에 대해서는 액수가 저 정도면 좀 낮은 쪽에 속해갖고 5년 이하로 나올 수 있고 뭐 잘만 하면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러니까 하영재 입장에서는 그냥 인정하고 가고 어쨌든 막 반성하겠다 이쪽으로 좀 컨셉을 잡은 거 아니냐고도 볼 수가 있어요. 형량이 그렇게 세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거야. 영재 형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몰랐다 실수였다. 그다음에 뭐 반성한다. 이 정도면 판사가 정상 참작해가지고 뭐 집행유예 1년 뭐 이렇게 때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징역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가능성 자체로 볼 때는. 근데 이 증명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자기 측근들 주변에 지금 다 구속되어 있고 구속된 애들이 나 폭로를 하고 있고 이재명이 알았다. 다 이렇게 하고 사진 증거, 뭐 음성 녹취 다 나오는데 지 혼자서 아니라고 우겨.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이제 관련자들이 또 사망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냐까지는 아직 증명은 안 됐지만 간접적인 증거 인멸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가 있지.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가 자기가 볼 때 이거 내가 반박 자료가 없이 갔다가는 바로 구속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떳떳했다면 솔직히 그 주변의 측근들이 사망할 일도 없을 것이고 그 주변의 측근들이 지금처럼 폭로를 할 이유도 더더욱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왜 특권 뒤에 숨었느냐 비겁하게. 지금 자기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거든. 이재명이가 뭘 제시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결국에는 주변에 이재명 발바닥 빨아드는 애들이 거기서 그냥 뭐 이게 영장에 이재명이 뭐 얼마가 있네 없네 이런 소리 나고 이제 걔네들이 뭘 알아 알기는. 그냥 민주당이니까 빨아주는 애들이지 거기서 공천 한번 받으려고. 근데 이재명과 같이 일했던 애들이 직접적 증언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대한 묘사도 하고 있고 이런 게 다 나오는 마다 사진도 같이 찍혀갖고 나왔는데 궁색하게 난 몰랐다고 우기는 거면은 이런 수준의 이런 부인을 하더라도 이런 수준으로 부인을 할 거면 이게 신뢰성이 있겠어. 판사도 사람인데 야 어떻게 바로 앞에서 같이 사진 찍고 골프도 쳤는데 모른다는 소리가 나오냐. 골프하면서 한두 마디 하는 것도 아니고 골프 칠 때 다 지켜보잖아. 그거는 골프를 딱 쳐보면 굿샷 이 얘기는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골프 치면서 또 걸으면서 또 이번에 뭐 내가 이번에 저쪽을 보고 쳤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갔고 공이 이쪽으로 갔고 하하하 예 굿샷입니다. 뭐 서로 간에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어디서 모른다는 소리가 나오냐고. 아니 그냥 PC방에서 카트라이더를 하더라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말을 안 할 수가. 스타크래프트를 3대3을 하더라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야 7시 핵폭탄 이러고
서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골프는 계속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뭐 어떻게 몰라. 모르기는.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이가 지금 반박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감을 보였느냐. 즉 지금의 저 이재명이 특권대에 숨었다라는 건 그만큼 이재명이 궁색해졌다는 얘기지.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이재명이 혐의가 아주 뚜렷해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아마 이제 그 검찰이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을 날릴 수도 있는데 더 이상은 특권대에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다음번 영장 나올 때는 지가 알아서 나가야죠. 그 정도 양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